안녕하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해야죠. 3점짜리. 오늘 썸네일은 뭘 하지? 여기 되게 귀여운 젖소 연필깎이가 있네요. 여러분은 연필깎이를 쓴 세대입니까? 요즘 다 태블릿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종이로 풀어도 연필보다는 샤프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런 귀여운 연필깎이가 안 쓴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먼지도 좀 있는데, 원래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돌리면 다치는 거 알죠? 너무 옛날 사람 같나? 나이 차이 별로 안 날 텐데. 어쨌든 귀여운 거로 시작했으니까 우리 기분 좋게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합시다. 5번, 6번, 7번, 8번 다 또 문제가 괜찮더라고요. 제가 개념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이 반감기가 있는 요 단원, 그리고 지질 구조를 막 분석해야 되는, 지질 단면을 분석해야 되는 요 단원이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개념 자체는 조금 이게 어렵나? 이게 뭐 어렵지, 어차피 반으로 줄 때마다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다, 그게 반감기인데 절대 연령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지나면은 몇 살인 거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심플하게 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를 푸시는데 내가 좀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돌아가서 요 기본적인 반감기 개념 같은 경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되게 기본적인 어떤 화석, 다 다음 단원이긴 하지만 화석 열심히 외워주시고, 그리고 어떤 이런 기본적인 부정합이라든지 기저감이라든지 관입이라든지 포회감이라든지 단층, 습곡, 전리, 부정합, 이 용어들 다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잔소리가 너무 길었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짜짜 5번. 펜 두께가 슈슈슈. 오케이. 그림은 단층이 발달한 어느 지역의 질 단면을 우리가 배운 단층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단층 뭐죠? 정단층, 역단층, 주역이동 단층,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정단층과 역단층 같은 경우는 바로 전 영상 3번 문제에서도 강조를 했었지만은 상반과 하반의 구별이 가능합니다. 단층면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 단층면의 위쪽을 상반, 아래쪽을 하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상반이 밀려 올라가면 역단층, 끌려 내려오면 정단층인데, 주양이동 단층 같은 경우는 어긋나는 단층이라 이 상반과 하반의 구별이 없어요. 한마디로 단층선이 수직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단층 종류를 딱 보고 여러분이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 단층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3번 문제랑 달리 단층면이 명확하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경사면의 위쪽, 왼쪽이 경사면의 아래쪽, 해서 상반과 하반 구별이 명확하게 가능합니다. 얘는 최소한 주양이동 단층은 아니라는 걸 시작하고 째끼고 시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좀 특이한 자료죠. ABC 세지점합부의 지층분포를 기니디로 순서 없이 한마디로 이거를 매칭을 해달라는 건데, 저도 처음에 보고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류의 문제는 처음부터 바로 보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저는 요걸 집중했어요.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똑같아. 첫 번째 층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죠? 기역과 디귿층의 하얀색 층, 제일 위에 지표면 근처 층의 두께가 두껍죠. 얘는 혼자 작아. 뭔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의 짓을 아래도 할 수 있죠. 하부층 두께가 얘네들은 똑같은데 얘는 혼자 작아. 좀 이상하네. 그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이는 게 뭐냐면, A 지점과 C 지점은요, 단층선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은 원래대로 자기의 모양을 유지할 거예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낑겨 있어서 그게 상반이 밀려 올라간 역단층이든 상반이 내려온 정단층이든 간에 여기서는 뭔가 이상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상한 변화가 최소한 동일한 상반 내에서는 같은 정보를 기록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또 동일한 하반 내에서는 하부층끼리 같은 정보를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정보 두 개가 다 양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기역 지층이 요 B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색깔을 여기 뭘로 쓰지? 색깔 좀 맞춰서 써드리면, 상부와 상부가 겹치기 때문에 최소한 BC가 기디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이 혼자 동떨어져 있으니까 A가 니은이라는 거죠. 연결이 안 되죠, 상부가. 또 하부가 연결돼야 되는 게 두 쌍이 있는데, 그 하부 연결된 두 쌍이 지금 기역 니은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부가 연결되지 않은 C가
혼자 따로 놀고 있는 하부가 D겠죠. 디귿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둘이 가운데 낑겨 있는 요 녀석이 기억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풀린다. 그래서 딱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시면은 기니디 매칭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A 하층 하부 분포냐, 그죠? 니은은 A 하부 분포가 맞죠. 그리고 이제 니은, 디귿, 결국에는 정이냐 역이냐를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헷갈리시면은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면 됩니다. 지금 니은의 A가 니은에 해당하잖아요. 헷갈리니까 살짝 지워주면은 A가 니은에 해당해요. 좀 얇은 하얀색 층이 좀 얇죠. 그러니까 하얀색 층이 예를 들면 한 요 정도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 정도까지 하얀색 층이, 여기 하얀색 층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역과 디귿은 둘 다 상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하얀색 층이 조금 니은에 비해서, A에 비해서 BC 지역에서는 조금 두껍게 발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하얀색 층이 여기까지만 발달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깊게까지, 두껍게까지 이렇게 발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이지? 어떤 단층인 거죠? 원래 둘이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상반이 밀려 내려온, 그렇죠, 정단층이 되는 거죠. 정단층. 혹은 이걸 여러분이 지표 근처에 있는 지층으로 안 보고 아래쪽에 있는 지층으로 해도 동일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연습이니까 꼼꼼하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A 쪽에 있는, A가 니은이잖아요. 니은에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조금 두툼하게 발달했어요. 하부층이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좀 두툼하게, 하부에서 좀 두툼하게 이렇게 발달했단 말이에요. 제일 진한 층이. 근데 그 경계에 있는 기역, 즉 B층 같은 경우,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쪽에 있는 층을 봐야죠. 이 디귿에 있는 층, C층 같은 경우에는 요 제일 아래쪽 층이 좀 얇게 발달했죠. 얇게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하부층 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하부층으로 봐도 이렇게 상반이 밀려 내려간 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정단층이라는.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니은이 역단층이 아니고 정단층이라는 거 쉽게 체크해 줄 수 있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에서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될 선지인데요. 많이 하셨을 선지인데, 동일한 깊이에서 지층의 연령은 A 하부가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죠. 사실 다른 문제 열심히 푸셨으면 쉬워야 되는 건데, A 동일한 깊이라고 얘기를 했죠. 동일한 깊이가 예를 들면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데 쓱 잘라요. 쓱 잘라. 잘랐을 때 여기에서 연령 비교를 해달라는 건데요. 원래 단층이 없으면 당연히 같은 깊이면 같은 나이겠죠. 근데 지금 A 하부랑 예를 들면 C 하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반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쪽 층이 아래로 밀려 내려온 꼴이죠. 위쪽 층은 위에 있다라는 건 나이가 어린 층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층이 정단층이라 밀려 내려와서 나이가 많은 층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나이가 많고 이쪽은 나이가 어린 층, 이쪽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 원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단층은 위에서 밀려 내려온 거예요. 원래 위에 있었다라는 건 나중에 표적됐다라는 거고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층, 나이가 어린 층이 밀려 내려온 정단층은 같은 깊이에서 이쪽 상반 쪽이 나이가 어린 거죠. 반대로 역단층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역단층이면은 상반이 밀려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층이 상반 쪽에서 밀려 올라오기 때문에 동일한 깊이에서 상반 쪽에 있는 녀석의 지층이 나이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이 다른 문제에서도 충분히 마주해서 하셨을 내용이라 A 하부가 더 많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A 하부 같은 경우는 여기 깊이였는데 지금 동일한 깊이에 있는 친구는 사실은 저 위에서 밀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위의 층은 더 나이가 어린 층이죠. 그래서 나이가 어린 층이 밀려 내려왔다. 됐죠? 여러 번 반복해드렸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답은 4번. 자, 6번. 6번도 문제가 괜찮죠. 어느 지역에 지질 단면과 산출된 화석을, 항상 지질 단면도 보시면 여러분이 순서대로 매칭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방추층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생대 화석인데 고생대 말이에요. 네, 제가 강조했어요. 그냥 고생대라고만 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있어서 고생대 말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대 말의 해성층이죠. 바다에서 퇴적된 친구. 자, 순서를 한번 보시면은 약간 까다로워요. A부터가, 아니야. A는 여기 막 변성시켰어. C인가? 하고 봤더니 C도 여기 변성시켰죠. D, 확실한 건 D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D 다음에 E가 쌓이려고 봤더니 C가 끊겼죠. 그러니까 D 다음에 일단 확실하게 C가 관입을 해줍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되게 애매해지는데요. D 해결했고 C 관입까지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색깔 여기서 좀 바꿀게요. 여기서 E가 그 위에 퇴적된 걸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통 퇴적은 동시에 일어나고 둘 다 동일한 표준 화정이 있으니까 E, F가 퇴적돼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A가 보억 들어가면서 D랑 C를, 기존에 있던 D, C를 변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에 A가 보억 들어가는 A 관입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A를 또 누가 마지막으로 뚫냐면 B가 보억 들어가면서 F까지도, E, F까지도 다 A, E, F를 다 변성시키죠. 그래서 마지막에 B가 최종 관입을 한다. 이 B가. 요 순서. 근데 요 순서만 있지 않고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와. D가 먼저 있었는데 C가 들어간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A가 먼저 들어와도 되잖아요. 그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다음에 A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요만큼까지 된 이후에 E랑 F가 그 위에 쌓여도 되죠. 그 위에 E가 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동그라미 두 개 순서가. A 관입이 먼저 오고 EF 퇴적이 나중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돌아와서 마지막 마무리는 어차피 B가 관입하는 걸로 끝나야 되죠. 두 가지 세팅이 가능해요. 저는 처음에 문제 풀면서 애매하다. 둘 중에 뭔지 사실 알 수가 없네. 근데 이걸 해결해 줄게. 그러면은 등장을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순서인지는 나자료를 해석하면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눈치껏 챙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눈치를 어떻게 키우나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하나의 경우로 딱 나와요. 근데 이렇게 두 개의 경우를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추가적인 거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고, 걔를 물어볼 때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분명 줘야겠죠. 그래서 요거 순서 체크할 때 쓰라는 거구나 라고 가시는 겁니다. 자, 뭐 다 그냥 슥슥슥 읽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문장은 이거죠. 현재 A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생성 당시의 5분의 2이다. Y는 X가 붕괴해서 생기니까 X가 모원소로 작용을 하고요. 붕괴한 Y가 자원소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모원소 X가 5분의 2 있다라는 건, 얘가 5분의 2 있다라는 건 자원소는 5분의 3 있어야 되죠. 얘네들은 Y는 모두 X가 붕괴해서 생긴 거니까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처음 양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봤더니만은 이 그래프 Y에 대한 정보죠. Y가 우리는 5분의 3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지금 함량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5분의 3은 60%죠. 대충 60% 선에 쭉 걸리는 곳의 나이를 읽어주시면, 정확한 나이는 알기가 어렵지만 0.6억 살에서 1.2억 살 사이라는 거 정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요 사이에 낑기는 건 명확하죠. 그래서 한번 가보면 요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A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들어있는 애가 0.6에서 1.2억 살 사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합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안 쓴 정보가 뭐가 있느냐? 바로 색깔을 그냥 이걸로 밀어갑시다. E랑 F층이 고생대 말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추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E랑 F층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F층은 고생대 말에 퇴적된 정보라는 걸 가해서 그림에 있는 방추층을 통해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짬뽕했을 때 이제 오류가 없는 경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EF 얘네들은 고생대 말에 퇴적된 거니까 최소한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6.25 가서 다니는 억년 전인데 6.25 전쟁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죠? 반으로 나눴으니까 반은 소수로 0.5, 0.5, 여기다 6.5억 년 전 하면은 2.5억 년 전, 6.5억 년보다 더 뒤에 있는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0.65억 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신생대, 최근에 지금부터 여태까지는 신생대, 요 가운데는 중생대, 여기는 고생대, 그거보다 멀면은 성칸브리아대인데, 성칸브리아대는 40억 년부터 25억 년 전을 아따 시원하다. 시생누대, 원생누대로 합쳐서 여기가 성칸브리아대. 완전 기본인데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린 거고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고생대 말이라는 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고생대 말은 고생대가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이쪽 최소한 2.5억 살보다는 나이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합치면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된 얘네들은 2.5억 살보다 나이가 많아요. 2.5억 살보다 나이가 많은데 A는 0.6에서 1.2억 살 사이여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괜찮아. 2.5억 살, 그 다음에 좀 시간 간격이 긴 다음에 한 0.6에서 1.2억 년 정도 전에 A는 들어가고 B는 그거보다 더 어리겠죠. 괜찮아. 근데 만약에 아래 케이스로 가면요, 2.5억 년 전보다 2.5보다 나이가 많은 층이 A,
즉 0.6에서 1.2억년 전보다도 나중에 생긴 이상한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고 첫 번째 케이스가 정답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첫 번째 케이스 요게 정답이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됐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B는 고생대에 생성됐느냐? 고생대는 지금 언제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5억년보다도 전, 하지만 5.5억년보다는 앞, 5.5억에서 2.5억 사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B는 고생대냐? B는 어디 갔어? B는 여기 있죠. B는 여기 있는데 얘는 지금 0.6억 살에서 1.2억 년에 생긴 A보다도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고생되는 고사하고 완전 최근이죠. 완전 최근. 신생대로 보셔야 될 거고요. X 함량분의 Y 함량 한마디로 모원소분의 자원소의 양인데 A가 C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모원소는 계속해서 줄고 자원소는 계속해서 생기죠. 모원소가 줄어든 만큼 자원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친구일수록 이 값은 커지죠. 나이가 많은 친구일수록 이 값이 커져요. 왜냐면 나이가 많으면 모원소는 더 많이 줄었을 거고 자원소는 더 많이 생겼을 거니까. 결국에는 나이가 많은 녀석 찾아주세요 라는 건데 A가 C보다 훨씬 어리죠.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래서 저 값은 이 녀석이 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순서가 D, C 관입하고 E, F, A, B. D, C, E, F, A, B 순이 맞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래서 6번도 좋은 문제. 아까 5번도 좋은 문제. 그리고 7번도 괜찮은 문제. 아닌가? 그냥 적당히 괜찮은 문제. 다 괜찮습니다. 다 문제 좋아요. 자, 갈게요. 7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 지질 단면 봤으면은 마찬가지로 또 순서 찾아주셔야 되죠. 바로바로 항상 연습할 때 A, B 쌓이고 그 다음에 C 아니에요. 왜냐면 C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변성 지역이 있죠. 얘는 마그마구나. 화성암이구나. D가 있었던 거예요. A, B, C가 쌓이고 그다음에 C가 관입을 하면서 B랑 D를 이렇게 주변에 변성을 쫙 시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휘어 있잖아요. 무슨 구조죠? 습곡 구조. 그 중에 배사. 위로 이렇게 볼록한 지질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질 구조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경사 습곡이라고 볼 수 있겠죠. C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습곡이 한번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죠? E가 먹 들어가죠. E가 관입 먹 하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샥 잘렸잖아요. 그치, 부정합. 이 부정합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배운 부정합은 평행경사,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금 요 지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 무슨 부정합이에요? 부정합, 평행경사 난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부정합면의 기준으로 상부층리와 하부층리에 각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 상부층리는 날아는데 하부층리는 막 휘어있죠. 습곡받았으니까.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는 경사부정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정합의 정의는 부정합면 아래에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보라색으로 체크한 지점은 이 부정합면 아래에 관입을 한 심성함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보라색 영역만 놓고 보면은 난정합이다. 사실은 여기서 평행부정합 빼고 경사와 난은 모두 다 보이고 있는 거죠. 경사도 난도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F랑 요 위층, 저 색깔 층까지 쌓인 다음에 나무들이 있는 거 보니까 융기도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형은 부정합면이 하나 있고 부정합면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무까지 있어서 융기 한 번 더. 그래서 최소 2번 이상의 융기를 겪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X의 반감기는 7억 년인데요. X가 지금 모대 자가 정확히 1대1. 한마디로 전체 함량 중에 모원소가 2분의 1이니까 정확히 1회 지나간 거죠. 1회 지나갔으니까 사실은 이 친구의 나이는 이거 두 개랑 짬뽕해 보면은 한 번 지나간 7억 년인데 한 번 지나갔으니까 딱 7억 살인 겁니다. 7억 살. 쉽죠? 근데 얘는 지금 모원소가 전체 4분의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몇 번 지나간 거냐면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회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억 년 동안 2회를 지나갔다라는 것. 이 Y라는 녀석의 그 반감기는 정확히 3.5억 살이라는 거고요. X는 7억 살, 7억 년이라고 문제 줬죠. 끝났는데 A, D, C, E, F 순이죠. A, D, C, E, F 순이죠. A, B, D, C, E, F. 그래서 기억 맞고요. 우린 좀 더 엄밀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A, B, D, C, E, F 맞았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습곡도 있었고 경사부정합이랑 난정합도 있었고 마지막 융기해가지고 최소 2번의 융기 지역이구나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문제 풀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Y의 반감기는 3.5억 년, 3,500만 년 전 맞죠? 그다음 현재로부터 7억 년 후에 E에 남아있는 Y 함량분의 X의 함량은 어떻게 되냐 한번 해보죠. 여기서 7억 년을 또 돌려요.
7억 년이라는 시간을 더 돌리면은 이 친구는 반감기가 7억 년이니까 정확히 반감기가 한 번 더 거쳐서 2회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에서 무원소가 4분의 1 남아있을 거고 자원소가 4분의 3 남아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대 3. 근데 이 친구는 3.5억 살이에요. 그러니까 7억 년이 지나가면은 두 번 지나가는 거죠. 3.5, 3.5 해서 7억이 되는 거니까 지금 얘는 무원소가 4분의 1 있었는데 두 번 더니까 2분의 1, 2분의 1 먹어서 16분의 1이 되는 거죠. 16분의 1분의 16분의 15라서 1대 15. 그래서 남아있는 Y 함량분의 X 함량은 16분의 1 분의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Y 함량 16분의 1, X 함량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가 되는 게 맞습니다. 됐죠? 찬찬히 해주시면 어려운 거 없고. 자, 마지막 8번. 8번도 문제가 괜찮습니다. 8번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갈게요. 현재 화성암 AB에 포함되어 있는 X, Y의 경과 시간에 따른 자원소의 비율을 딱 봤더니 되게 좀 불친절하게 써 있어요. 그냥 T 빼기 0.25, T 더하기 0.25. 그럼 그 사이에 그 사이 T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걔를 기준으로 위아래 0.25씩 있는 거지. 그죠? 비율을 봤더니만은 얘는 지금 문제 보시면은 X가 분개해서 X 프라임이, Y가 분개해서 Y 프라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얘가 1대1 비율이니까 사실은 2분의 1, 2분의 1로 보는 게 편하죠. 2분의 1, 2분의 1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한 번 지나간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대 3이니까 사실 여기는 4분의 1, 4분의 1인 거죠. 4분의 1, 4분의 3인 거죠. 여기는 지금 두 번 지나간 거예요. 2분의 1의 제곱.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없네요. 이때는 아직 안 태어났나 보죠. T 빼기 0.25. 그리고 여기서는 1대1이 됐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인 꼴인 거라 1회 지나간 거죠. 그죠?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 텐데 어디 갔어? B가 태어난 시기를 여기 있네요. B가 태어난 시기를 T라고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여기에 데이터가 없는지 알겠죠? 왜냐면은 태어난 시간을 T라고 했는데 태어난 거보다 0.25억 년 전이니까 그때는 없으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이 T는 사실은 B가 태어난 시간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미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1회에서 2회 가는 동안 절대적인 시간은 얼마 흐른 거죠? 그치, 0.5억 년 지난 거죠. 왜냐면은 B가 태어난 시간으로 0.25 앞이랑 0.25 뒤니까 어쨌든 그 사이는 0.5의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X라는 친구는 그 0.5억 년 시간 동안 반감기를 정확히 한 번 거쳤죠. 그러니까 X가 X'으로 분개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는 절반으로 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0.5억 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짓을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B가 태어난 T부터 앞으로 0.25억 년 지나간 요때 동안은 당연히 더하기 0.25억 했으니까 0.25억 년이 지나가죠. 0.25억 년이 지나갔는데 그동안 이 친구는 벌써 반감기를 한 번 지나가요. 당연히 T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Y가 1, Y 프라임이 0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딱 0.25억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반감기를 한 번 지나면서 2분의 1, 2분의 1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반감기가 0.25억 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또 재밌는 거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이 친구의 절대적인 연령을 찾아주잖아요. 항상 반감기를 활용해서. 그러면 이 2회 전에 1회가 있었다는 건 그 전에 0회. 즉 A가 태어난 시기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이 앞에 0회가 우리가 궁금하다면 시간을 얼마 돌리면 되는 거죠? 아까 1회에서 2회 갈 때 0.5억 돌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0.5억 위로 돌려주면은 여기에 A의 나이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됐죠? A의 나이도 그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 색깔이 조금 헷갈리게 써 있어서 색깔을 주요한 걸 좀 색깔을 통일해서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 있죠. 현재 방사성 동위원소의 자원소 비율이 A, B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자원소의 방사성 동위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방사성 동위원소와 이 친구와 자원소의 비율
방사성 동위원소와 자연수의 비율은 지금 1대3, 여기는 1대1, 비율이 다르죠. 근데 현재 이거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나가다 보면은 뭔가 이 숫자들이 좀 바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몇 대 몇, 몇 대 몇이, 그게 몇 대 몇일지 모르겠지만 같아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몇 번 써보면은 여러분이 좀 감이 더 빨리 옵니다. 잘 모르겠으면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여기서 0.5억, 0.5억 매겼잖아요. 궁금하니까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써봐요. 0.5, 한 번 더 보내보자. 그럼 비율이 어떻게 변하나. 그러면은 3회 거쳐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숫자가 바뀌냐면 무슨 색깔 써야 될까? 노란색을 써야겠다. 1대1. 여기 한마디로 모원소가 2분의 1 있었고 4분의 1 있었고 한 번 더 지나면 8분의 1이 되니까 8분의 1 대 8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7이 됩니다. 그죠? 이 친구도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 지금 T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0.25억 넘어와서 1회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0.25억 지나가면은 비율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번에 1대 3이 되겠죠. 왜냐면 4분의 1 대 4분의 3. 여기다가 또 0.25 더해주면은 뭐 1대 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정확히 보이는 게 요때 지금 비율이 맞았죠. 아까 요때는 1대 3, 1대 1로 시간이 안 맞았는데 여기서 0.5억 돌리면 얘는 4분의 1이 8분의 1이 되면서 1대 7이 맞고 얘는 1대 1이었지만 그 0.5억 동안 두 번 가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 8분의 1이 돼서 1대 7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에 해당하는 세팅은 지금 이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나이를 알아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마무리만 하면 되죠, 이제. T라는 걸 그냥 기점으로 했을 때 얘는 지금 T 때 만들어져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0.25억 살의 반감기를 세 번 지나갔으니까 현재 이 친구는 나이가 0.75억 살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구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A에 있는 A라는 친구는 마찬가지로 3회인데 반감기 0.5억 살짜리를 세 번 거쳐왔으니까 얘는 지금 1.5억 살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라고 안 써있네. 어쨌든 이 첫 번째 표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많다. 우리 지금 나는 보지도 않았다. 근데 나는 사실 되게 쉽죠? 순서대로 보면은 부정한 면이 있네요. 우리가 배운 부정합은 평행, 경사, 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래에 지금 보시면은 화성합이 이렇게 벅 들어가 있는 난정합이 되는 거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여기다 써야겠다. A가 있었고 색깔 좀 바꿔서 A가 먼저 있었죠. 그 다음에 C가 그 위에 쌓였는데 그거는 그 사이 부정합이 어떤 부정합이냐면 난정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B가 벅 관입하면서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 표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을 합쳐주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1.5억 살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1.5억 살. 그리고 B 같은 친구는 0.75억 살. 0.75억 살. 그럼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이 난정합이랑 그리고 C가 퇴적. 뭐죠? C의 퇴적은 1.5억 살과 0.75억 살 사이에 껴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복습시켜드리면 6, 2, 5.5, 0.5억 년 전으로 해서 이쪽 최근이 신생대, 가운데가 중생대, 여기가 고생대, 그 앞은 성칸물이어야 되잖아요. 1.5에서 0.75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1.5는 여기죠. 0.75는 여기죠. 그러니까 중생대에 해당하는 층이겠구나, C가. 이렇게까지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는 B보다 0.75억 년 전에 생성됐느냐? 정확히 0.75억 년 전에 생성이 됐죠. 그리고 T 시점으로부터 B에 포함되어 있는 Y'이니까 자원소 분의 모원소의 양이 15분의 1이 되려면 어떤 꼴이 됐길래 15분의 1이냐면 모원소가 16분의 1, 얘가 16분의 15 이렇게 되면은 딱 15분의 1이 되죠. 이걸 어떻게 찾냐면 얘랑 더해주면 16이잖아요.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4번 지나갔구나 이렇게 해서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반감기가 아까 B에 들어있는 친구는 0.25인데 4번 지나가면 손가락이 없네요. 4번 지나가면 0.25를 곱하기 4하니까 정확히 1억 살이 나오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 그리고 디귿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느냐? C에서 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0.75와 1.5억 년 사이에 낑겨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중생대지층에 해당하는 거죠. 중생대지층에 삼엽충이 발견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문제가 4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영상 길이가 꽤 되죠.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앞에 영상도 되게 중요했고 복습 잘 하시고 여러분 거로 만들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고생했어요.